풋볼 주크박스. 오늘은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이렇게 또 돌아오시고 네. 거기다가 또 한 위원님하고 함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우셨나요? 아니면은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전혀 뭐. 네.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평소에. 그럼요. 아니, 저한테 그리고 이렇게 선 넘지 마세요. 네. 저는 싱글이기 때문에 아직. 네. 이거 웃기네. 진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처럼 들려요. 지금. 이분이 아줌마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찬하 위원님과 함께 준비한 주제는 여자 월드컵이 이제 7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게는 각 조당 4경기 정도 진행이 됐고 적게는 2경기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강 진출한 팀도 나왔고 아직 진행 중인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별리그 분석을 좀 해볼까 해요. 본격적으로 좀 A조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A조가 지금 1위가 스위스, 뉴질랜드, 필리핀, 노르웨이 이렇게 순위순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조가 가장 이변이 난무하는 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월드컵은 이변이 속출하는 대회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남자 피파 랭킹은 세계 랭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자 피파 랭킹은 세계 랭킹과 거의 근접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대회는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32개국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런 만큼 처음 출전하는 국가들이 8국가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변이 잘 나오지 않는 월드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A조가 개막전부터 이변이었어요. 네. 뉴질랜드가 노르웨이를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변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또 필리핀이 필리핀이 1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개최국이 지금 1승 1패가 됐고 노르웨이는 2경기 했는데 한 골도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A조가 노르웨이가 1강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뭐 스위스, 뉴질랜드 이런 팀들이 쫓아가고 아무래도 좀 필리핀이 가장 약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로 지금 물고 물리는 접전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죠? 결정이 나지 않았고 노르웨이도 마지막 경기를 잘 치르면은 16강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노르웨이는 마지막에 필리핀이랑 경기를 합니다. 근데 필리핀이 1승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자 축구의 최근에 어떤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릴 때 여자 축구는 힘과 높이를 점점 앞세우고 있다. 네. 그러니까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공을 잘 차기 시작하니까 이게 서방 국가들의 이제 실력이 급성장하고 그리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축구를 하지 못했던 팀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리핀은 왜 잘해? 필리핀은 아시아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의 23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리핀에서 태어난 선수가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나머지 22명은 어디서 다 태어났느냐, 어디서 다 성장을 했느냐, 미국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 혹은 노르웨이 쪽에서 태어난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미국의 이제 B팀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네, B에서 C팀 사이, 네,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더러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다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고 이러니까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힘과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선수들이거든요. 네, 서구권과 경기를 해도 힘으로 안 밀리고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뉴질랜드를 잡는 이번 월드컵에서 큰 이변 가운데 하나를 지금 조별리그에서 만들어냈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캐나다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국가예요. 캐나다가 여자 축구에 있어서 강호는 강호예요. 전통의 강호기도 한데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잘하는 국가는 아니고 지난 올림픽도 금메달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도쿄에서 이제 금메달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런 연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조별리그 통과는 좀 수월할 거다. 왜냐하면 조편성 자체가 그렇게 좀 전력이 나눠져 있으니까 캐나다, 호주 이런 팀들이 이제 1, 2위 다툴 거고 나이지리아가 복병이 될 수 있고 아일랜드가 아마 이제 B조에서는 좀 가장 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일랜드는 이미 탈락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캐나다, 호주, 나이지리아 이 세 팀 중에 이제 2팀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16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C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일본, 코스타리카, 잠비아. 와, 일본이 2연승을 가져가면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스페인도 이제 조별리그에서 2승하면서 16강 진출 확정 지었고요. 이제 C조는 스페인과 일본의 마지막 맞대결을 통해서 누가 1위가 되느냐. 근데 이 싸움만 남았는데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예상대로 흘러갔고 스페인과 일본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약체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렷하게 갈리는 조였는데 그렇게 갈렸고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거는 일본과 우리와 사실
같은 포트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와 일본의 조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편성의 운도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좀 따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제 지인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거 우리가 일본에 들어갔으면 내가 16강 진출에 전 재산을 건다. 근데 신기한 게 항상 보면은 뭔가 조금 운도 따라주고 실력도 조금 따라주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원래 여자 축구 강국이에요. 그쵸. 네, 여자 축구를 잘하는 나라고 2011년 월드컵 챔피언이고 15년 월드컵 준우승 국가고 이번 대회 일본을 보면은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여자 축구에서 세계 강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피지컬, 그러니까 힘과 높이 이런 걸 따라잡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꺼내든 카드는 스피드예요. 네, 일본이 제가 지금 조별리그 경기를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일본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삼각대형을 만들고 이제 패스해서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의 축구를 여자 팀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에 올라갔던 게 일본 대표팀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표팀은 속도가 빨라졌고 네. 뒷공간으로 나가는 이제 스프린트 횟수도 많고 사이드에서 빠르고 다이렉트한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어서 일본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네네. 네, 아시안컵 때 우리랑 경기했을 때만 해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확실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빠르다. 네, 이런 게 잘 드러났고 제가 일본 칭찬을 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야, 뭐 저 일봉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사실상 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번에 아쉬웠던 게 좀 스프린트와 속도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스피드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또 일본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으로는 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고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은 많으니까요. 네, 상해 세계 강호들이 이제 어떤 축구를 하느냐. 네,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이거 TMI입니다. 저는 일본 여행 안 가는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에 본인 실드를 샥 치시면서 D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잉글랜드, 중국, IT 순으로 이루어졌어요. 덴마크, 잉글랜드가 1승씩 했고 그리고 중국과 IT가 첫 경기에서 졌는데 중국이 정말 아깝게 졌죠. 네, 중국이 덴마크에게 90분에 실점하면서 종료가 물론 이번 대회 역시도 피파 주간 대회라 추가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추가 시간에 많은 골들이 나올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한데 마지막 몇 분을 못 버티면서 이제 승점을 한 점도 챙기질 못하게 됐고요. 잉글랜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 선수 3인방이 기본적으로 빠졌고요. 네. 공격 미드필드 이제 수비의 핵심 선수를 빠졌고 그리고 일부 선수를 은퇴하고 이러면서 지난 유로에서 챔피언이 됐던 전력과는 좀 차이가 있는 대표팀을 꾸리고 나왔는데 첫 경기는 그래도 이기긴 이겼어요. IT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는데 이게 IT 상대로 1대0이라면 잉글랜드도 고전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잉글랜드가 더 높은 무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팀을 정비해야 되고 골 결정력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덴마크와 잉글랜드가 1승씩 가져갔지만 아직까지 16강에 누가 진출할지는 안개 속인 D조를 봤고요. 이제 2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베트남이에요. 지금 미국이 3연패를 노리면서 네덜란드하고 공동 1위에 올라있죠? 네, 네덜란드랑 미국이랑 경기를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근데 1대1로 비겼습니다. 근데 경기가 정말 박진감 넘치고 확실히 세계 축구에서 지금 축구를 잘하는 그러니까 8팀 정도 꼽으라고 하면은 8팀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미국이나 네덜란드거든요. 네. 네, 네덜란드도 핵심 선수의 이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탄탄한 전력이라는 게 미국을 상대로 잘 싸우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첫 경기 이겼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생각보다 조별리그 1차전, 2차전에서 골 결정력이 기대했던 미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도 먼저 내주고 한 골 내주고 이제 1대1 어렵사리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 전방에서의 파괴력을 좀 살려야 되는 지금 커다란 숙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2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F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브라질, 프랑스, 자메이카, 파나마 순인데 이건 조금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큰 이변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프랑스와 자메이카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비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딱 한 경기 했잖아요. 그리고 2조는 봤을 때는 프랑스가 지금 브라질이랑도 해야 되고 파나마랑도 해야 되는데 파나마는 프랑스가 이제 분명히 이길 거예요. 네, 이거는 프랑스가 이거 못 이기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16강 가느냐. 왜냐하면 자메이카랑 비겼기 때문에 그게 결판이 날 텐데 자메이카랑은 프랑스가 격차가 크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4년 전 자국에서 치러진 월드컵보다 지금 전력이 좀 내려왔어요. 근데 이 프랑스 대표팀 감독이 누구냐 하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이었던 르나드 감독이 이제 남자 팀을 이제 지휘하지 않고 프랑스 여자 대표팀 사령탑에 앉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제가 월드컵에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웬걸?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우리가 이래서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팀이 굴러가고 있어서 프랑스 역시도 이번 월드컵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프랑스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팀이 올라가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G조로 넘어가 볼게요. 순위대로 스웨덴, 이탈리아, 남아공, 아르헨티나거든요. 예상대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2조는 당초에 스웨덴이 1강이고 그 뒤를 이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 형태라고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르헨티나가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에게 졌어요. 그것도 후반 늦은 시간에 실점하면서 졌거든요. 이탈리아도 아르헨티나로 복병을 잡았으니까. 왜냐하면은 스웨덴이 가장 강력한 상대고 16강 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약간 엇비슷한 팀은 꺾어야 되잖아요. 둘 다 서로를 잡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전에서 승리한 거는 이탈리아에게는 큰 이점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H조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콜롬비아가 1승을 챙겼고 대한민국과 모로코가 이제 1패를 한 상황 속에서 이 순위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은 첫 경기에서 모로코 상대로 크게 이겼는데 확실히 독일이 강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했고요. 그리고 이 팀이 독일은 이번 월드컵 참가하기 전에 잠비아에게 3대2로 평가전에서 지면서 네. 약간 선수단 전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는 이번 월드컵도 잘 안 되겠구나. 일종의 충격에 휩싸이면서 월드컵에 참가한 게 오히려 첫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이 남자 대표팀이 과거 월드컵에서 좋았을 때도 그렇고 국제대회 잘했을 때도 보면은 독일 축구가 좀 무자비하잖아요. 그쵸. 네, 무지막지하고 뭐 3대0, 4대0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뭐 플레이 느슨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잖아요. 전차죠, 이 팀은. 전차. 근데 여자 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모로코 상대로 자신들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마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펼쳤고 뭐 포프라든가 또 쉴러라든가 이런 선수들 다 득점을 하면서 막강하다는 게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잘 드러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텐데 벨 감독은 좀 수비 집중의 위주로 전술을 짜왔고 하지만 선수들이 결국에는 수비를 한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늦은 반응, 늦은 템포, 스프린트가 늦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벨 감독도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고 여러 가지로 평가도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 뭐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경기를 지켜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거의 못 보여줬다는 데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은 강팀 상대로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전력이 약간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하고도 질 수 있는 게 축구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전혀 내보이질 못했어요. 초반에 경기가 분명히 잘 됐는데 거기서의 느낌이 아 이게 골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선수들이 약간 급하다. 네, 계속해서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플레이가 계속 조급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15분 그리고 20분 그때부터 경기가 약간 우리의 계획과는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초반에 콜롬비아가 흔들렸는데 우리가 그 상대가 흔들리는 틈을 잘 못 잡은 반면에 콜롬비아는 초반에 흔들렸는데 수비 조직력을 빠르게 다 잡았어요. 그러면서 콜롬비아의 선택은 선수비 후역습 대응인데 문제가 그렇게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팀 혹은 선수비 후역습 대응을 잘 갖추고 있는 팀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질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첫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경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좀 조급함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실점 상황에서 계속 우리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팀이 와르르 좀 무너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경기를 치르는 와중에 제 생각에는 선수들의 정신력도 조금 흔들렸다고 해야 될까요? 콜롬비아가 분석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했어요. 네, 콜롬비아가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 자체가 우리 선수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가운데서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콜롬비아가 버티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여자 축구에서는 이제 힘과 높이를 가지지 않으면 네, 거기서 오는 차이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할수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웬만한 기술을 가지고는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피드라든가 다른 무기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빠른 선수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어떤 전력 자체가 우리 대표팀은 계속 도전하는 팀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자 선수들이 90년에 본격적으로 대표팀이 꾸려지기 시작해서 아시아에서도 어떤 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대표팀의 어떤 성적이 이번 월드컵에서 뭐 8강 이상 갈 거다. 뭐 8강 이상을 노리고 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2015년에 16강을 갔으니까 그걸 넘어서 8강을 갈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의 현실적인 목표는 월드컵에서 여전히 1승이고 그리고 16강 진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오는 네, 그간 물론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뭐 괴리감이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고 우리 선수들이 마음적으로는 뭐 지난 20세 월드컵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이 우리 우승하러 갈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자신감 네,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뭔가 봤을 때는 우리의 실력이 여기인데 첫 경기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으니까 이게 뭔가 비판이라든가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런 게 그냥 결과만 보고 비판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평균 연령이 1차전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이 이제 30세가 높죠. 넘어가고 그리고 32살 넘어가는 선수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막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걸 막 보다가 제목에서 진짜 화가 나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 고강도라더니 평균 연령 몇 세.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진짜 화가 난다 이거는. 네. 그 타이틀을 보면 뭔가 팩트 같잖아요. 뭔가 그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그런데 왜 우리 여자 축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고찰은 없고 통찰은 없고 뭔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이러니까 문제가 이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속상했고 지금 선발로 나와 있는 선수들이 우리의 황금 세대고 가장 축구를 잘하는 맞아요. 선수들이에요. 이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선택을 하겠죠. 근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원을 키우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여자 등록 선수 갑자기 막 숫자가 한 화가 나네?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네. 네, 2천여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뭔가 그 나라의 저변이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하면서 점점 줄어서 이제 엘리트의 프로 선수들이 적어지는. 근데 우리는 거의 이게 빌딩형 구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가죠. 이게 초, 중, 고, 대 뭐 프로팀에서 전체 팀 숫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최고의 선수를 뽑아서 우리가 2015년에 좋은 모습을 낸 것도 맞고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우리 선수들이 노력한 건 맞은데 이게 첫 경기를 졌다고 해서 설사 여기서 우리가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첫 경기밖에 안 했을 뿐입니다. 말하신 것처럼 이제 모로코전이 남아있는데 이제 일요일에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벨 감독의 말에 의하면 콜롬비아전은 수비 집중이었다면 이번에는 득점을 노리는 전략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모습들도 미드필더 선수들도 골을 차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고 근데 우리가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되고 네. 네, 모로코전에서 우리가 좋은 경기 결과를 얻게 되면은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도 또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모로코를 상대로는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를 마음껏 그라운드 내에서 펼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팀 분위기가 지금 1차전 콜롬비아를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데 그 경기 못 잡았잖아요. 이 분위기에서 빠른 반등이 필요하고 그 빠른 반등의 출발은 선취골이 될 거다. 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모로코가 1차전에서 독일과의 경기를 봤는데 3명 로셀라얀의 기지란 세바 그리고 타그나우트 네,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타그나우트 왼쪽 윙포워드인데 이게 주로 이제 왼쪽에서 공격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그러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한 경기에서 모든 게 결정 날 수도 있고 선수들은 모든 걸 걸 겁니다. 그 모든 걸 선수들이 걸 그 순간 오후 1시 30분에 다 함께 응원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